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올 시즌 15라운드 네덜란드 그랑프리까지만 해도 많은 팬들이 올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은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피아스트리가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반면 라이벌 노리스는 사고로 인해 18위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그 당시 두 드라이버의 격차는 무려 34점. 시즌 내내 보여준 피아스트리의 안정적인 페이스를 생각하면 우승 경쟁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즌은 단 4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리스가 단 1점 차이로 피아스트리를 추월하며 챔피언십 판도를 극적으로 뒤집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한때 확실한 우승 후보였던 피아스트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피아스트리의 최근 부진 원인을 분석해보고 과연 남은 레이스에서 피아스트리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팬들이 체감하고 있듯이 바쿠에서의 사고 이후 피아스트리는 시즌 전반기에 보였던 최고의 폼을 좀처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재앙적인 주말이 피아스트리의 심리에 큰 충격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맥라렌의 팀 감독 안드레아 스텔라는 오스카에게는 매우 비정상적인 실수들이었다 라고 말하며 과도한 열망이 점프 스타트를 유발했고 그립 수준을 잘못 판단한 충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죠. 1997년 챔피언 자크 블레브는 바쿠 이후 그의 드라이빙이 완전히 흐트러졌다. 모든 코너에서 0.1에서 0.2초씩 잃고 있고 그게 머릿속을 무겁게 만든다 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009년 챔피언 젠슨 버튼 역시 차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 드라이버는 포인트 관리와 실수 방지에 집중하게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실수가 발생하는 때다 라고 현실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로우 그립 조건에서의 약점입니다. 오스틴과 멕시코에서 피아스트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로우 그립 조건에서의 드라이빙이었는데요. 스텔라는 미국 그랑프리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로우 그립 상황에서 정말로 차에 도전하고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락킹을 다뤄야 하는데 이것이 그의 드라이빙에서 개선의 기회가 있는 영역이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보다 0.588초나 느린 8위의 퀄리파잉 기록을 세웠는데요. 텔레메트리 분석 결과 대부분의 시간 손실이 저속 섹션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1번 코너에서 노리스보다 속도를 더 일찍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함 감속 상황에서 리어 안정성에 대한 완전한 자신감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팀 차원의 변수입니다. 맥라렌은 실버스톤에서 플로어 업그레이드를 적용한 이후 2025년 차량 개발을 사실상 중단하고 2026년 프로젝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라이벌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드불은 멕시코에서 신형 플로어를 투입했고 베르스타펜은 피아스트리와의 격차를 단 35점까지 좁히며 다시 경쟁권에 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팀 동료 노리스의 급부상입니다. 노리스는 최근 5경기 모두에서 피아스트리보다 앞서며 퀄리파잉에서도 평균 0.3초의 우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젠슨 버튼은 이를 두고 자신감이 전부다. 자신감의 추가 랜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오스카에게는 정신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쌓일수록 실수는 스며든다. 라고 심리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그랑프리 전망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피아스트리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자는 시즌 최종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부진으로 인해 현재는 불리한 위치이지만 남은 일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다음이 핵심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에 열리는 상파울루에서 피아스트리는 반드시 반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라고스는 고도가 높고 날씨 변화가 잦으며 강한 브레이킹과 트랙션이 요구되는 서킷입니다. 중속 코너 비중이 높아 맥라렌의 강점이 잘 드러나는 트랙이죠. 특히 피아스트리는 이번 시즌 사고로 리타이어한 미국 그랑프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스프린트 주말에서 일관되게 좋은 성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스프린트와 본 레이스 모두 포디엄 진입이 가능한 주말입니다. 스프린트까지 포함해 우승을 하면 33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상파울루에서 흐름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나이트 레이스로 펼쳐지는 라스베이거스 서킷은 긴 직선과 극감속 구간 반복으로 타이어 그레이닝 관리가 핵심입니다. 또한 노면 온도가 낮아 그립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피아스트리는 과거 이곳에서 타이어 온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고 맥라렌 역시 이 서킷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큰 무리 없이 상위권 포인트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카타르에서 최대한 점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카타르 그랑프리가 열리는 루사일 서킷은 맥라렌의 차량 특성과도 잘 맞는 서킷인데요. 피아스트리는 이곳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2년 연속 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 득점이 가능한 핵심 무대이죠. 여기서 최대한 포인트를 가져가고 챔피언십의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부다비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야스마리나 서킷은 맥라렌이 경쟁력을 보여온 트랙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략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곳에서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최종 우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피아스트리가 흐름을 되찾고 포인트를 유지해간다면 야스마리나에서 스스로 우승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 그랑프리가 끝났을 때만 해도 올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이 이렇게까지 치열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매 경기마다 긴장되는 상황이겠지만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은 일찍 결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드라이버 챔피언십까지 일찍 끝나버렸다면 시즌 후반부의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의 흐름을 보면 시즌 최종전까지 손에 땀을 쥐는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과연 피아스트리가 초반에 강력한 모습을 되찾고 노리스 그리고 베르스타펜과 끝까지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